사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네. 36개월 통하면서 가장 아쉬운 게 엄마들이 이 36개월 시기를 놓치는 건데 그 이유는 절대 시간 1000시간이 채워지는 거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어느 순간 아이가 그냥 우리나라 말로 보면 안 그러니까요. 되냐고 했어요. 그냥 애가 안 본다고 하면 그거를 하나 했을 때 뇌가 가동되는 부위가 다르다고. 어? 사교육비 몇 천은 아꼈다고. 갑자기 몇 천 하면 안녕하세요, 꿀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부모님들 수학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고민이신 영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안전하고 즐거운 영어 습득을 돕는 교육공학자 현서아빠 배성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딸 현서를 집에서 유튜브 노출로만 굉장히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하게 하는 아이로 키웠고 그 방법을 엄마들한테 많이 알려드리면서 현서아빠표 영어라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 인플루언서입니다. 저희 이제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님들한테 모든 걸 대신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요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 여기 있지만 언제부터 노출을 해줘야 될까요?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네. 36개월부터예요. 36개월. 36개월부터인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내고 엄마들하고 많이 소통하면서 가장 아쉬운 게 엄마들이 이 36개월 시기를 놓치는 건데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는 엄마들이 미디어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으신 거고 두 번째로는 모국어가 우선 완성되고 나서 영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건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50개월이 되는 순간 아이들이 모국어가 완성이 됩니다. 모국어 완성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현서 같은 경우는 또 5살 6개월이 됐을 때 그동안은 디즈니 영화를 잘 보다가 아빠 이거 우리말로 보면 안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영어로 보나 한국어로 보나 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이제 영어로 봤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모국어로 보는 게 편하고 다 이해가 되니까 영어로는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36개월일 때 시작하면 아직 모국어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영어 영상에 대한 거부감도 없고 보다 보면은 정말 즐겁게 볼 수 있고 또 자연스럽게 언어 습득까지 이어지는데 그 시기를 놓치는 게 저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저도 이제 일찍부터 노출을 해줬는데 어느 순간 아이가 그냥 우리나라 말로 보면 안 되냐고 했어요. 그냥 애가 안 본다고 하면 엄마가 틀어놓고 보세요. 엄마가 재밌게 보면 애가 또 무심한 듯 하다가 와서 또 보기도 하고 또 엄마가 모르는 거를 아이한테 물어보면 또 잘난 척하고 싶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러니까 또 와서 막 설명을 해주면서 자기가 또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로 해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연령이어가지고 그맘때 사실 제가 몇 천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걱정이 되는 게 그거잖아요. 제가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그런 전집 이런 것들을 샀던 이유가 누군가가 큐레이션 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건 좀 믿을만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걸 했던 것 같아요. 또 유튜브 하면 좀 자극적이지 않을까? 그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 속에서 유튜브를 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유튜브를 무료로 이제 시청을 하니까 아니 무료니까 이거 별거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무료로 봤지만 그들한테는 이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굉장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서 콘텐츠 개발을 하는 거고 영어에 대한 거부감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부담 없이 아무런 기대를 안 하고 슈퍼심플송이라는 채널부터 틀어주기 시작했던 거죠. 현서의 정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좋아하는 영상 재밌게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3년이 지나고 6년이 됐던 거예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 어떤 엄마를 만났는데 현서네 때문에 사교육비 몇 천은 아꼈다고. 갑자기 몇 천 하면 제가 마음이 영유도 안 보냈고 본인도 월팸을 샀었대요. 샀는데 그것보다 지금 하는 유튜브를 활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더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유튜브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그냥 보여주면 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도 나쁘진 않습니다. 최악은 아니죠. 최악은 아니에요? 최악은 아닌데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말할 때 우리가 어른들한테 하는 막 사자성어를 쓰거나 어렵게 안 하잖아요.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게 그 수준을 굉장히 낮춰서 이해를 못할 것 같으면 뭐 행동이나 그 상황을 연출해서 그렇게 해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처음 할 때도 처음에는 아이들이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그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는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슈퍼심플송이나 뭐 코코멜론이나 스티브 앤 맥이나 이런 콘텐츠들의 이제 그 기획 의도를 보시면 외국인 아이들한테 영어를 학습시켜주는 영어 교육용 콘텐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본 단어와 이제 기본 표현들인 거죠. 아이들이 일상에서 제일 먼저 습득해야 되는 그런 단어들. 예를 들면 수, 색, 도형, 뭐 동물, 음식,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재밌게 즐겁게 봐야 되니까 이것도 중독성이 매우 강한 노래들로 네. 만들어 놓고 가사를 네. 붙여놓는 거예요. 네. 엄마가 설명을 안 해줘도 네. 해석을 안 해줘도 애들이 음.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거고 그게 모국어 습득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이 되는 거죠. 딱 영상만 정말 보여줬는데도 아이들이 그렇게 아웃풋을 내나? 사실 그것도 궁금해요. 그거는- 막 영어를 막 써주신 건 아닌가? 읽기나 말하기는 적당한 시기에 자극이 필요하고요. 그 읽기나 말하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절대적인 인풋이 필요합니다. 컴프렌서블 인풋, 이해 가능한 인풋이라는 게 필요하고 이것도 절대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해 가능한 인풋으로 1000시간 정도를 하면은 네. 1000시간. 1000시간. 1년차 친구들은 네. 현실적으로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적당하거든요. 2시간 넘기는 좀 어렵고 1시간씩 했을 때 1년이면 300시간이 돼요. 하루에 1시간씩 보면서 한 단원씩만 한다고 해도 벌써 300단어가 되는 거거든요. 하루에 1시간씩 3년을 했을 때 절대 시간 1000시간이 채워지는 거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아웃풋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완전히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년 이렇게 했을 때 1000단어 정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쉽네요. 실제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면 여기저기 학원을 다니면 아이가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 주말을 활용하면 주말에는 영화를 한두 편만 봐도 벌써 그쵸. 3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1시간은 제가 볼 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제가 엄마들한테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현서도 3년 동안 아웃풋이 없었어요. 3년 동안? 네. 와. 매일 1시간에서 2시간씩 봤는데 3년 동안 아웃풋이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견디셨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일주일만 재밌는 영상을 봐도 동요를 따라하기도 하고 뭐 네. 레슨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말하는 아웃풋은 자기 생각을 정확한 문장으로 풀 센텐스로 정도예요.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네. 정도. 자기가 알고 있는 문장에서 이걸 응용해서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3년을 돼야 되고 여기는 절대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 스티븐 크라시안 박사님이 언어를 습득하는 유일한 방법은 불안이 낮은 환경에서 컴프렌서블 인풋을 할 때다라고 하셨거든요. 불안이 낮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그 학습을 더 잘 받아들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이 맞아요.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엄마표 영어라고 하시면 엄마가 공부해서 아이한테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냐면 똑바로 앉아? 왜 집중 안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집에서 영어 노출 환경은 편안함을 느끼는 거실에서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옆에 있고 내가 어린이집에서나 유치원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노래가 나오고 그런 영상들로 시작을 하시면 아이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느낄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스트레스가 없는 불안이 낮은 환경이고 학습은 이제 어떤 때 하시는 거냐면 아이가 영어가 어느 정도 편안해지고 만만해졌어요. 편안하다, 만만하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편안하다, 만만하다는 영어 영상 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아. 전혀 없고 내가 전에는 아예 못 알아들었는데 조금씩 알게 되고 이걸 엄마한테 막 자랑하고 싶은 거죠. 엄마 나 이것도 알아. 나 저거 뭔지 알겠어. 엄마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아이한테 티칭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이를 관찰하면서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언제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아이한테 맞는 최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이제 엄마들의 역할이고 그게 엄마표 영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영상 엄마가 이제 사실은 골라주기는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아이 수준에 맞는 거를 좀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우리 아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고. 이게 엄마들이 우선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방법이나 팁을 정확히 알았을 때 상당히 많은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거든요. 확신이 없으면 내가 하면서도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아이가 또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영상을 큐레이션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별로 커리큘럼이 다 있고 아이들의 흥미 기반이라기보다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매주 다른 주제로 1년차 같은 경우는 첫 주에는 이런 단어, 두 번째 이런 단어 해서 52주가 쭉 돼 있고 2년차에는 우리가 옛날에는 누리과정이라고 불렀던 그 생활 습관과 좋은 습관, 양치하는 거라든지 인사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미래인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 정서 학습 그리고 명작 동화나 이제 전래 동화 이런 거 엄마들이 많이 한글책으로 읽어주시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영어책을 읽어주는 콘텐츠들이 있어요. 3년차에는 인지 능력이 발달해서 넌픽션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의 관심사가 달라지고 우리나라도 뭐 호기심 딱지라든지 에그 박사 이런 채널들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채널들 그 영상들을 큐레이션해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현선의 구독 서비스라고 하는 거고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좋은 컨텐츠는요 학습을 시키는 컨텐츠가 아니라 아이들이 영어를 좋아하게 만드는 컨텐츠입니다. 재밌어야 되는 거죠. 이 재미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퍼니가 아니라 네. 인게이징이에요. 인게이지. 흥미로운 컨텐츠. 그러니까 1년차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슈퍼 심플송이나 뭐 코코멜론이나 스티븐 맥이나 머더고스 클럽이나 이런 채널들, 동요로 나오는 채널들로 해서 아이들이 기본 단어나 표현을 익히면서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2년차쯤 되면 아이들의 일상을 다룬 구어체 영상들이 많아요. 이런 영상들은 원어민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든 TV 시리즈가 많거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맥스 앤 루비, 뭐 까이유, 네. 페파피그. 네. 최근에는 호주에서 만든 블루이가 굉장히 좋은 콘텐츠라고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런 콘텐츠들은 아이들의 일상에서 집에서 네. 형제 자매 관계 간에 아니면 엄마와 아빠와 아이들 간에 아니면 친구들 간에 벌어지는 일들 다 일상의 이런 에피소드를 소재로 다루기 때문에 내 얘기인 것처럼 볼 수 내 얘기인 있고, 것처럼. 또 여기서 중요한 건 구어체로 나온다. 이거를 한 1년 정도 또 보면요. 네. 진짜 알아듣는 건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제가 시작하는 뭐 4세부터라고 봤을 때 한 7세 정도 되면 애들이 이제 호불호가 거의 정해지잖아요. 엄마 싫어, 좋아 이렇게 말을 하고 네. 그때부터는 아이들 관심사에 맞는 그런 채널들을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아이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동물을 좋아하는 친구, 뭐 공룡을 좋아하는 친구, 우주를 좋아하는 친구 그렇죠. 다 다르거든요. 다르죠. 7세 시작해도 쉬심송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해도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7살이나 1학년 때 시작하는 친구들 아니면 2학년 때 시작하는 친구들은요, 공부나 학습은 네. 힘들고 싫지만 해야 되는 거고 아이가 보고 싶은 영상, 그게 한국어 영상이건 아니면 흥미 위주의 영어 네. 영상이건 이거는 아이들한테 보상으로 보여주시는 거고, 네. 너 이거 보려면 엄마랑 같이 이 영상 재미없지만 30분씩은 보자 라고 해서 규칙을 그렇게 정하는 거죠. 이거 보다 보면 그래도 볼만 하거든요. 애들이. 재밌는 걸로 찾아주면 네. 처음에는 뭐 10분만 하다가 네. 나중에는 15분 했다가 30분 했다가 1시간 했다가 이러면서 그 영상을 보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시작하세요. 그게 답이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저는 아쉬워요. 네. 좀 어렸을 때 시작을 네. 하면 되는데 미디어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나 모국어 완성된 후에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늦는 거죠. 현서도 그 4살에 시작했지만 모국어랑 혼돈이 전혀 없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국어 노출을 늘려주셔야지 돼요. 평소에 엄마가 한글책을 많이 읽어준다거나 아이와 네. 대화를 많이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모국어 노출을 네. 늘려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영어가 듣기만 해도 되는 건가? 사실 라이팅도 해야 되는 것 같고 파니스도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것들도 좀 같이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럼요. 네, 고민이 돼서 그쵸.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포스킬에다가 문법과 어휘까지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쉬우려면 듣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읽기를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읽기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영어 영상으로 노출을 했을 때는 아이들이 네. 듣기가 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연스럽게 어휘나 이런 표현들이 습득이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읽기를 시작하는 친구들은 훨씬 영어 학습이 쉽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파닉스 과정도 하고 있는데 네. 이 파닉스 선생님이 그러니까 사립학교에서 파닉스를 티칭을 하시던 선생님이신데 저희 아이들하고 했을 때는 이 아웃풋이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이미 듣기로 1년 이상 이제 해온 친구들이니까 파닉스 음가를 가르쳐줘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소리를 아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듣기로 먼저 해야 된다는 거를 네.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공부는 뭔가 힘들게 해야 돼. 그래서 집에 와서 아이가 맞아. 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한 거 같아야 돼. 영상도 재밌는 거 보고 있으면 이건 공부가라고 아니가 생각하니까 내가 뭔가 힘들게 책을 읽거나 숙제를 막 하거나 뭐 따라쓰기를 하거나 그래야지 내가 돈을 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연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네. 7세 고시, 4세 고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 자꾸 속도 경쟁만 하고 아이들의 정서는 망가지고 있는 거죠. 맞아요. 작가님 하면 이제 교육공학, 아이비 딱 생각이 사실 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영어 핸드폰으로 하면 AI가 사실 싹 다 번역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아이들한테 영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물론 업무적인 거를 할 때는 필요 없을 수 있죠. 여행 가거나 이럴 때는 필요 없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비즈니스도 사실은 사람 관계고 대인 관계고 이런 건데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할 때 눈을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내 감정도 얘기하고 이러면은 맞아. 비즈니스지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이 언어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영어를 내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이 이상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외국어를 하나 했을 때 뇌가 가동되는 부위가 다르다고. 그래요? 훨씬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오. 포용성도 넓어지고요. 창의력이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엄마들이 이 시기를 놓치는 이제 가장 네.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디어 노출에 대한 두려움. 이거를 우리가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없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네. 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엄마들이 문해력
책이 중요하다. 네. 독서가 중요하다고 네.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인류가 쌓아온 지식과 정보가 그동안은 다 문자로 책으로 유통이 되었잖아요.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쉽게 풀어서 영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는 인류가 쌓아온 지식과 정보가 유통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 더 네. 중요한 거는 이 지식과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불안하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옛날에는 유튜브 영상도 롱폼이 유행을 했는데 네. 지금은 숏폼, 인스타에서도 릴스가 유행하는 네. 거거든요. 네. 나 이거 다 읽을 시간 없어. 네. 이거 다 보고 앉아있을 시간 없어. 이래서 우리가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걸까? 사실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생각이란 걸 할 수 있게 되는 걸까? 그래서 네. 제가 아까 독서가 중요하다는 이유 두 번째가 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지식 습득을 해야 되는 시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지금. 사고력을 키워야 되는 네. 거고 그 지식을 체계적으로 쌓을 그 뇌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책을 읽을 때는 사실은 사고를 하잖아요. 문장 하나가 있으면 그 문장을 읽고 비판적 사고를 하게 되고 창의적 사고를 하게 맞아요. 되고 그러면서 내 뇌를 써가면서 음.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아까도 뭐 AI 번역 다 해주잖아. AI가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통역사, 번역사들이 다 사라질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AI 같은 경우는 맥락이라든지 감정을 읽지 못하기 큰일 때문에 나죠. 또 오히려 아까 얘기하신 정치적이라든지 문화적 이런 부분들 때문에 훨씬 더 일이 많아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럼 이 중에서 오늘 당장 좀 이건 좀 해봤으면 좋겠다. 오늘 당장 네. 하실 수 있는 거는 제 채널에 가시면 추천 영상들이 있거든요. 추천 네. 채널들, 연령대별로. 연령대별 그런 채널을 보시면서 아이가 어떤 영상을 좋아하는지 아이의 관심사를 파악하는 거.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아이의 니즈가 어디 있고 뭐가 불편한지를 파악을 하셔야지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자극적이고 애들이 보면 안 되는 언행이나 이런 걸 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for kids라고 하시거나 포키즈. 아니면 kids friendly 아니면 family friendly 라고 이제 검색어를 추가를 하시면 가족이 같이 봐도 괜찮은 채널 아니면 아이들이 그런 게 봐도 나올까요? 이런 채널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달콤수학 부모님들께 전하는 메시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우선 메시지를 드리기 전에 네. 저희가 이렇게 초대를 또 해주셨고 달콤수학 가족분들이 저희랑 이제 굉장히 핏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철학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도 이런 이벤트를 한 적이 없는데 보신 분들한테 제가 추천하는 영어 유튜브 채널 30개 리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주변에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냐에 따라서 가치관이나 그 생활 습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요. 네. 자꾸 옆에 엄마들은 빨리 레벨 테스트 봐서 학원 보내래. 맞아, 영유 왜 안 보내니? 어. 그럼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커뮤니티 내에서도 불안감을 조장하는 그런 언행이나 이런 건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커뮤니티에 소속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달콤 수학도 물론 네, 그런 맞아요. 커뮤니티 중에 하나일 거고 어떤 엄마들과 내가 대화를 하느냐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혼자가 아니야. 그런 느낌 되게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우리가 뭔가 빠른 성과를 바라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아웃풋이 안 나도 그냥 영상을 재밌게 보고 있으면 잘 되고 있구나 라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된다.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꾸준함의 힘. 자, 믿겠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